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동불대표자 해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좀 복잡했습니다. 저도 이 해임 절차를 여러 번 읽었는데 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본 그 해임 절차에 대해서 그림으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법 준칙 31조 3항 지난 시간에 계속 읽고 설명드렸죠. 3항 다시 읽어볼게요. 동불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 사유에 해당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해임 사유에 해당할 때 만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임 절차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해임 사유에 해당 먼저 해야 되죠. 해임 사유가 먼저 해당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객관적 증거 자료가 같이 확보가 돼야겠다. 해임 사유는 의혹이에요. 의혹. 정황만 있는 거예요. 그죠? 의혹. 확이 아니고 의혹. 정황. 그죠? 이 정황만 가지고는 해임 당사자한테 당신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니까 해임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객관적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우리 객관적 증거 자료 지지난 시간에 다 설명드렸죠. 한 3가지 정도 되죠. 첫 번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등 처분 문서 또는 사법기관의 판결문 등 또 당사자가 해임 당사자가 나 해임 사유 맞아 하고 사실 인정 이런 것들이 객관적 증거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해임 사유와 객관적 증거가 확보가 되면 이제 해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해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자 등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회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주자 등이 만약에 할 때는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여러 사람 생각이 동일한지 같이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 여러 사람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아니 동물대표니까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이겠네요. 해당 선거구가 만약에 100세대다. 100세대면 10세대 이상이 나와 같은 생각인가 이것을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파악이 됐으면 이제 그분들한테 서면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 서면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거 그분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동호수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된다. 서면 동의서에 동호수가 정확히 기재돼야 된다. 알아보지 못하게 쓴 거는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만약에 입주자 등이 아닌 다른 분이 서명할 때는 위임장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위임장에는 본인과 대리인이 있는데 그 본인과 대리인도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전체 입주자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서 해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이 나오겠죠. 이 회의록도 서면 동의와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임 요청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2가지 입주자 등은 서면 동의서, 대표에서는 회의록 둘 중에 어느 하나에 따라서 해임이 요청이 되면 해임 요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해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 해임이 요청된 그날 D-Day 이때부터는 그 해임 당사자는 직무가 정지가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해임 정지는 직무 정지는 해임 요청을 한 때가 지금이죠. 만약에 지금 들어왔으면 지금 즉시 해임 투표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해임 투표 여기서 나오는데요. 해임 투표를 함으로써 해임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된다는 점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입주자 등이나 입대 의결로 이런 서면 동의나 회의록에 들어오면 이제 요건이 맞다면은 해임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다. 해임 절차를 진행할 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조건 해임 투표 공고 올리고 또 주민들한테 공개하고 이런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해임 당사자가 나 해임 사유 객관적 증거 나 인정 못해 나 부당해 억울해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요청이 접수되면 그때는 해임 당사자한테
소명자료를 제출해봐. 당신 할 말 있으면 해봐. 소명자료 받을게. 그래서 7일 이상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주게 된다. 그러면 해임 당사자는 7일 동안에 이제 해임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이 선고관리는 해임 사유와 해임 자료, 또 소명 자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공고를 하게 된다. 공고할 때는 우리 동물대표자니까 해당 선고구에만 하면 되겠다 이거죠. 공고도 하고 바로 공개도 해라. 그것도 7일 이상 공개해라. 공개 장소는 여기 나와 있는 동물 게시판,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홈페이지가 서울시 통합정보 마당입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7일 이상 공개를 하게 됩니다. 공고도 하게 되죠. 이렇게 공고도 하고 공개하고 나서 7일 이상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해임 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도 중요한 거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일단은 투표를 되고, 또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해임 투표를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 그때는 해임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해임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바로 부결되는 경우인데요. 부결되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경우예요. 반수 이하가 투표한 경우. 이것도 부결 사유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는 과반수가 투표는 했지만 찬성자가 과반수가 안 나온 반수 이하가 찬성했을 때, 이럴 경우에도 부결이 됩니다. 이렇게 부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무정지가 바로 해제되고 원래 그 직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관리국에서는 해임이 요청된 날로부터 최대한 30일 이내에는 이런 해임 투표, 해임 절차를 다 진행해서 이 절차를 다 마쳐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